자, 가봅시다. 음운 변동 중에서 이제 교체 현상. 자, 우리 음운 변동 할 때 자음이나 모음 체계는 반드시 암기, 필수 암기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교체 현상에서 지난 시간에 요거 했었죠. 음절 끝소리 교체, 음절 끝소리 교체. 그래서 무엇을 기억을 하자? 음절 끝소리의 위치, 음절 종성 자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요것만큼은 꼭 반드시 기억을 해두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볼 거냐면 비음화를 볼 건데요. 미리 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음화 별표 쳐주시고, 그 다음 리을의 비음화, 그 다음에 유음화, 이렇게까지. 그리고 구기음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체크만 해두세요. 문제로서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예시를 통해서 엄청 자세하게 나오기는 까다로운 음운 변동 현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조음 법칙이랑 된소리되기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읽어만 보시고, 한 번씩 읽어만 보시고. 자, 가봅시다. 비음화입니다. 비음화. 자, 비음화에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건 별거 없어. 진짜 별거 없어. 자, 음절 끝소리의 기억, 비읍이 오는 경우, 다시 말해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이 누구를 만나서 비음, 니음과 미음을 만나서 얘네들이 앞에 있는 기억과 디귿, 비읍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비읍과 같은 자음이 비음화되는 현상. 그래서 이제 비음화라고 하는 거죠. 원래 비음이 아니었던 애들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이제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음 체계표를 활용을 해야 돼요. 자음 체계표. 그래서 이제 외우더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 이제 비음. 이다고 하고, 여기가 입술 소리. 그 다음에 치조. 잇몸 소리. 이 소리를. 그 다음에 여기가 경국에, 연국에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기억 있는 거죠. 자, 여기에 기억, 그 다음에 비음, 그 다음에 비음. 자, 이렇게 있고, 자, 비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미음 있고, 미음 있고, 이음 있고. 지금 요 체계표란 말이지, 요 체계표. 자, 요 체계표에서 뒤에 있는 미음과 니음과 이음이 어떻게? 앞에 있는 비읍과 디귿과 기억한테 영향을 미쳐서 얘네들이 뭐가 바뀌는 현상이다. 옆에다 적읍시다. 조음 방법이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조음 방법이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자, 이거는 동일한 의미로 하나 정도 더 체크를 해줄 겁니다. 자, 옆에다가 가로 쓰고서 이것도 표현을 해줍시다. 자, 조음 방법이 바뀐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누구? 비음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는 현상이다. 동화라는 게 같아지려고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비음이 워낙 세다 보니까 비음이 아닌 애들이 비음처럼 되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비음화더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비음인, 니은, 이음이 비읍, 디귿, 기억한테 영향을 미쳐서 원래 평파열은 그냥 파열음이었던 얘네들이 뭐로 바뀌는 현상? 비음으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현상. 요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 나머지 것들 뭐 간단하죠? 자,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봅시다. 여기 있는 예시들. 자, 먹는다에서 뒤에 쓰인 니은, 그치? 국물에서는 뒤에 쓰인 미음. 깎는 같은 경우는 자, 음절 끝소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네들, 자, 요거 우리 된소리죠, 된소리? 자, 된소리는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다, 없다? 발음될 수 없다. 그래서 뭐로 바뀌고 먼저? 기억으로 바뀌고. 뒤에 있던 미음, 미음이 기억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비음화가 일어나는 현상. 이렇게 여러분들 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 예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 비음화 그렇게 어려운 현상은 아닌데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매우 강력한 필수적인 음운 변동 현상이라는 거.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리을의 비음입니다. 리을의. 자, 리을의 비음화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약간 뭐랄까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비음하긴 비음한데 아까 제가 비음화 어떻게 설명했죠?
비음이 아닌 애들이 비음으로 되는 현상이거든요. 자, 리을의 비음화는 크게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끊어주느냐? 요렇게 묶어줘. 먼저 요렇게. 자, 첫 번째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누구? 미음이랑 이음을 고려했을 때 결국 비음과 리을이 결합했을 때 비음과 리을이 결합했을 때 그 리을이 무엇으로 바뀌더라? 니음으로 바뀌더라. 자, 이건 충분히 비음화라고 할 만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리을이 뭐가? 유음이 비음이 아니었던 애가 비음의 영향을 해서 비음으로 바뀐 거니까 비음화라고 할 만해.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애들 얘네들이 문제야. 얘네들. 자, 이렇게 엮어줍시다. 자, 비음이 아닌 애들이에요. 비음이 아닌 애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경우라고 나뉜다고, 두 가지 경우 나눈다고 보면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때? 분명 비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리을이 니음으로 바뀌게 되지. 리을이 니음. 그래서 음변동을 여러분들 어차피 예시 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해하는 거야. 아까 비음화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 제가 주황색으로 쓴 게. 자음, 그 비음이라고 하는 자음 방법에 동화되려고 하는 거 말이야. 그게 비음화야. 그게 가장 원칙적인 개념이야. 근데 이거는 예외지. 얘네들은 비음이라고 하는 자음, 좋은 방법이 전혀 없는 애들인 거잖아. 그냥 뭐야? 그냥 파열음이야. 그냥 파열음인데 도대체 얘네들의 어떤 성질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이 니음이 되는지가 전혀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현상? 예외적 현상이라고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리을의 비음화. 오케이? 그냥 단지 어떤 문제냐면 리을이 니음으로 바뀌는 현상인데 그냥 옆에다가 참고만 적어줍시다. 자, 리을의 앞 뒤에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리을만 올 수 있어. 리을의 앞뒤에서는 리을만 올 수 있어.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음절 제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반드시 리을의 앞뒤에서는 리을만 와야 되더라. 그래서 우리 유음화 현상이라는 건 뭐야? 리을이 아닌 애가 와가지고 걔네가 뭐로 바뀌는 거야? 리을로 바뀌는 현상인 거야. 리을의 비음화라고 하는 거는 비음화의 분명 예외적인 거긴 한데 리을 자체가 바꿔버려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이 제약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현상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 요 예시들 그냥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덧붙이자면 요걸 쓸 필요 없어요. 자, 얘는 이제 유음의 성질을 갖고 있잖아. 거기다가 이제 울림 소리도 가지고 있고요. 그쵸?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이제 유음이 아니라 우리 울림 소리가 아닌 애들이잖아. 일단 울림 소리가 아니고 울림 소리도 아닌 애들이고 동시에 유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리을이 기억에 어떤 성질이 같아지려고 하는 거냐면 요 성질이 같아지려고 하는 거야. 요 성질. 그나마 유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울림 소리보다 훨씬 더 약한 소리거든. 약한 소리. 그러니까 이 약한 소리를 없애려고 하는 거지. 기억을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해. 하나의 학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자연체계표에서 리을 빼고 울림 소리는 뭐밖에 없어? 비음밖에 없잖아. 그래서 소리 다시 요 기억의 유음이 아닌 성질을 닮기 위해서 유음이라는 성질을 버리게 되고, 그럼 남아있는 성질이 울림 소리밖에 없고, 그럼 자음체계표에서 요 울림 소리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비음밖에 없으니까, 자, 리을에 가장 가까운 비음이 뭐야? 니음이죠. 그래서 니음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뭐야? 발음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냥 우리 요거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정도로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알겠지? 비음화에서는 뭐가 원칙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가 원칙이야. 얘가 원칙이. 얘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요? 요 내용. 비음의 좋은 방식이랑 같아지려고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음화로 가봅시다. 유음화에다가 역시 얘도 예외적인 현상 하나만 적어둘게요. 요거 하나만 밑에다 적어줍시다. 생산량. 예외 생산. 우리 학교 아마 내신에서는
요거 자체도 이제 리을의 비음화를 해가지고 막 예시들을 엄청 많이 배웠을 거야. 유음화에서 반대되는 예외 사례들. 유음화가 일어날 법한 것들인데 그게 안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 막 외워가지고 문제 출제하고 했을 텐데 여러분들 수능이나 역시 모평에서는 전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얘는 유음화의 예외 현상일 뿐이야. 그래서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 생산 양으로 발음하잖아. 원래라면 원칙이라면 앞에 있던 리을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을의 비음화가 그냥 예외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외는 그냥 예외로서 취급하고 우리는 원칙만 제대로 기억을 해두자니까. 자, 바뀌면 요겁니다, 요거. 자, 유음화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 같은 조음이 지금 유음인 리을에 동화돼요. 자, 역시나 뭐에 동화되는 거다? 바로 리을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로 바뀌는 현상, 다시 말해서 조음 방법이 비음에서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이거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적어놨던 참고 내용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돼. 리을의 앞뒤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리을만 와야 돼. 그래서 이거는 자, 비음하는 무조건 봐봐. 비음하는 무조건 영향을 주는 애가 뒤에 있어요. 요거는 비음은 고정되어 있어. 영향을 주는 애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면 리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거 없어. 오케이? 그냥 리을이 앞에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뒤에서 영향을 주기도 하더라. 그래서 순행적, 역행적이라는 말이 유음할 때 한 번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순행적, 역행적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냥 우리 글 쓸 때 어떻게 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치? 자, 영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즉 우리 글 쓰는 방법, 우리 글 쓰는 순서가 똑같으면 순행적인 거고 우리 글 쓰는 방식이랑 다르면 역행적인 거야. 전혀 여러분들이 외우거나 기억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케이? 대신 요거 하나,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역행적 비음화인 거고 그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유음화 같은 경우 뭐 위치 가리지 않고 다 일어나는 거다. 요것만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예시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챙겨보면 될 것 같고 예시 분석까지는 안 할게. 안 해도 되지? 예시 분석까지는. 그치? 보면서 우리 할 수 있는 거니까 까다로운 거 있으면 그것만 좀 짚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제 여기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구개요만 구개요. 얘가 내신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구개요마다. 하지만 정작 수능에서는 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거야. 되게 특이하지? 자, 구개요마 끝소리 디귿과 티읕이 이나 방목이 앞에서 경고계는 지읒이가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인데 우리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자음 체계표랑 모음 체계표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 그치? 자, 우리 경고계음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치조음이 있어요. 자, 치조음에 디귿과 티읕이 있는 거고 디귿과 티귿. 그 다음에 경고계음에 지읒과 치읒이 있더라. 자, 여기에다가 누가 영향을 미친다고? 모음. 이거 쓸 필요 없어. 이가 영향을 미치는데 이 모음이는 전설 모음이고 요것만 위에다 좀 적어둡시다. 모음이 위에다가 전설 모음은 어디 쪽에서? 경국의 쪽에서 발음이 된다. 경국의 쪽에서 발음이 된다. 경국의 쪽에서. 오케이? 그래서 자, 밑줄 긋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다시 말해서 모음 이 계열의 조음 위치에 동화되는 거다. 모음 이 계열의 조음 위치에 동화가 되더라. 이제 이런 것도 뭐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모음 이 계열의 조음 위치가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래서 치조음인 디귿과 티읕이 자, 위에다 쓰겠습니다. 우리 치조음인 디귿과 티읕이 어디 쪽으로? 지읒과 치읒이라고 하는 경국의 쪽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자, 그래서 그 결과는 달라. 영향을 미치는 애는 모음 이 계열의 조음 위치가 영향을 미친다면 결과는 얘는 특이하게 조음 위치도 바뀌지만 조음 방법까지도 바뀌다. 당연하지. 그치? 당연한 거야. 우리 자음체계표 역시 떠올려봐. 디귿과 티읕은 뭐였어? 파열음이었잖아, 파열. 근데 경국의 쪽에 파열음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그냥 어디로 가야 돼? 파차점으로 가야지 뭐. 경고교 쪽에서 가능한 게 파차점밖에 없는데 그거 뭐 새로 우리가 모음을 만들어내거나 자음을 만들어내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위치의 영향을 받아서 경고교 쪽에서 발음이 되는데 하필이면 경고교 쪽에 같은 파열음이 없기 때문에 파차음인 지읒과 치읓으로 발음이 된다. 그래서 결과는 두 개, 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개음말을 이해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요거는. 자, 요거는 좀 잘 주의를 해두자. 경고개음의 조건이야. 구개음의 조건. 실제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일어난다. 실제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일어난다. 경계에서. 자, 옆에다가 우리 밑에다가 이거 좀 적어둘게요. 우리 이번 시간에 아무래도 시간 타임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중세국어까지는 못 다뤘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이 구기음화가 한 19세기나 18세기쯤에 엄청 전범위하게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매우 강력한 음운변들의 현상이었어. 그렇다 보니까 중세국어의 구기음화는 한 형태소 내에서도 적용이 됐습니다. 한 형태소 안에서도 구기음화는 적용이 된다. 그냥 참고. 이거는 현대국어는 왜냐면 요새 수능 트렌드가 첫 번째 세트가 현대국어랑 중세국어랑 비교하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 이제 높이법 얘기를 하면 꼭 밑에다가 중세국어 높이법 설명을 해줘. 그래가지고 같이 세트로 문제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구기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현대국어랑 중세국어는 약간의 차이점. 그러니까 봐봐. 이것도 이제는 이건 쓸 필요 없어. 우리 견디다란 말 있죠. 견디다. 자, 중세국어에는 구기음화는 그냥 싹 다 일어났어요. 즉 디귿과 모음이가 만나면 무조건 구기음화가 다 적용이 됐어. 예외가 없었어. 근데 얘는 왜 구기음화가 안 일어났어? 왜 견지다가 왜 안 되었을까? 얘 중세국어 때 이렇게 쓰이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서 문제로 나와. 이런 거 가지고서. 실제 수능에서. 근데 아직까지는 구기음화가 수능에서 다뤄진 경우는 없긴 한데 이제 이러한 차이점에 좀 유의하자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세국어랑 현대국어의 구기음화의 차이점은 뭐 현상이라든지 이러한 조건은 다 동일해. 다만 현대국어는 형태소 사이에서 실제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오케이? 중세국어는 한 형태소 내에서도 일어났었다. 그래서 우리 중세국어 아직 여러분들 못 봤을 텐데 부처 이렇게 쓴단 말이야. 중세국어에서 부처를. 근데 이게 나중에 뭐로 바뀌어? 부처로 바뀌잖아. 구기음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한 형태소 내에서. 오케이? 자, 지우고. 그래서 구기음화 같은 경우 하나 정도만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하나 정도만. 자, 요게 분석이 돼야 돼. 구기음화는 형태소 분석. 그래서 해, 돛, 이, 갓, 이, 벼, 이. 자, 여기 있는 이는 다 파생 접사입니다. 파생 접사. 굿, 히, 다, 혀. 이런 식으로. 원래 굿다잖아, 굿다. 근데 굿다에다가 히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가지고 의미 완전 바뀌어버렸지. 다른 단어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굿이다, 닫혀, 겨울이, 갓이, 해도지 이런 식으로 형태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당연히 연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연음, 그다음 두 번째에서 구개음 이런 식으로. 자, 연음이 일어나는 조건은 그게 음절, 종성자리가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음절, 종성, 우리 그래서 일어나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음절, 종성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다? 뒤에 모음이 없다 이게 아닌 거야. 모음이 오더라도 그게 실제 형태소일 때는 연음이 먼저 일어나서는 안 되더라. 근데 얘네들은 다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연음이 먼저. 여기도 연음이 먼저 일어나죠. 그 다음에 구개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디귿과 히읗이 결합을 해서 우리 1학년 때 이미 다 했던 거잖아. 그치? 디귿과 히읗이 결합한 거센 소리 대기가 먼저 일어난 거지. 그치? 그래서 축약이라는 것만 쓸게 먼저. 축약. 축약. 이 일어나서 구개음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구개음화는 항상 이런 단계가 있어. 중간 단계가. 그렇다 보니까 내신에서 너무 좋은 거야. 이런 중간 단계의 문제 내기가. 그래서 내신에서는 되게 주목받는 애였는데 그래서 수능에서는 잘 주목받지 못하는 애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이제 두음 법칙이랑 된소리 대기는 얘네들은 정말 잘 안 나옵니다. 진짜 잘 안 나와. 수능에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아예 그냥 맞춤법 그 조항들이지. 그냥 그걸 주고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맞아. 이게 된소리 대기였지. 이게 이게 두음 법칙이었지. 이런 식으로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서 이모음 몇 개 정도 하는데 이것도 간혹
자, 우리가 밑줄 긁은 건 딱 하나. 이 모음 역행 동안은 어떻다?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모음 역행 동안 우리 뒤에 이 모음 역행 동안은 이렇게 발음했을 때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요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일부 단어를 제가 일부 단어 외워야 되나? 그럴 필요 없다고. 준다고. 이런 예외적인 것들. 이렇게. 요게 원칙인 거야. 원래 조금 더 표준 발음이라고 할게. 표준 발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표준 발음으로 이해, 소리, 표준 발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배기 이런 것들 이제 경상도 발음은 경상도 발음사진 남아 있는 거지. 이런 것들 다보다 표준 발음은 아니다라는 거.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우리 이제 동화 현상인데, 동화 현상이 몇 번만 좀 동그라미 치냐면 요거만 좀 동그라미 칩시다. 그 중에서도 교체 중에서 정말 문제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바로 아까 요거 자연동화, 비음화와 유음화. 그치? 그리고 그런 비음화, 유음화의 예외적인 사례가 뭐다? 리을의 비음화. 얘네들 세 개는 항상 이 세트로 꼭 알아두셔야 돼. 전혀 어려운 경우 아니니까 충분히 잘 알아둘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모음동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들 싹 요거 전설모음화는 표준 발음이 아니고, 그렇지? 그다음 반모음 같은 경우 이 반모음 자체가 하나의 의문인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치? 딱 봐도 누가 얘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냥 요거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비음화랑 유음화가 학교 내신에서 말고 확실히 수능에서 정말 중요한 의문변경 현상이구나만 한 번 더 짚고 이제 두 번째 넘어갑시다. 추격이에요. 추격. 자, 추격 역시나 반모음 안에 이거 뭐야? 논란거리, 참고야, 참고. 자, 참고만 하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거센 소리 되기 가봅시다. 거센 소리. 쉽지 뭐, 거센 소리 되기. 이거 뭐 규칙도 아니야. 그냥 뭐 하면 돼? 히읗이랑 다른 자음이랑 만나면 그냥 거센 소리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전혀 어렵지 않아. 그래서 위치가 상관있다 없다? 위치 상관없다는 거. 위치 상관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예시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 위에서 요것만 좀 체크할게. 여기에 바로 시작. 두 음원이나 음절이 합쳐서 여기. 자, 요것도 학자마다 다릅니다. 학자마다 달라.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해만 하고 제가 잠깐 그 이해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쓸 시간 줄 테니까 일단 설명부터 들어봐라. 우리 의문변동 현상이라고 그랬지? 의문변동 현상. 그러면 얘는 음운 자체가 뭐야? 단위인 거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음절이 단위가 됐지. 음절. 그러니까 음절이 축약되는 거랑 음운이 축약되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축약으로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정말 이제 개론서나 이런 거를 보면 이 음절 축약은 아예 취급도 안 하는 데가 많아.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 맞춰가지고 제가 둘 다 가져온 건데, 많은 개론서들은 그냥 음운 축약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예시를 보냐면 거기 맨 밑에 되었다랑 그 다음에 꿰어 보이시죠? 되었다랑 꿰어. 자, 음운 축약이랑 음운 축약이 아닌 애들의 차이를 한번 봐봐. 자, 뜨이다지 뜨이다. 뜨이다. 소리 요거 되었다. 그래서 되었다에 우리 의문교수 한번 살펴보면 디귿에 모에에 어에 이런 식이잖아. 그래서 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입니다. 자, 요거 다섯 개요. 근데 요거 또 살펴봅시다. 자, 뒤에다가 자 우리 오왜 이거 단모음 아니라 이중모음이지. 그치?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소리. 그래서 똑같이 6개, 6개. 해가지고 어디에도 축약이 되어 있지 않은데 무엇을 근거로? 음절이 축약되었다는 걸 근거로 얘도 축약으로 다루더라. 학교에서는 다루더라. 그냥 그것만 참고해줘.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음은 축약이랑 음절 축약이랑은 좀 확실하게 다른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확실히 다른 겁니다.
지우자. 음절과 우리 뒤로 이제 또 넘어가서 어세서리 대구나 뭐 이런 것들 뒤로 넘어가서 이제 탈락 봅시다. 자, 반모음만 우리 몇 펼칠까요? 탈락에서 반모음만. 그런 다음에 요거는 좀 미리 할게. 자, 2번 모음이 탈락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자음 탈락 보이시고. 자, 그 옆에다가 얘네들은 표기에 반영된다고 써줘. 밑에 모음 탈락이랑 여기 모음 탈락이랑 옆에 자음 탈락 보이시잖아. 얘네들은 표기에 반영된다. 자음 탈락도 표기에 반영된다. 쏘리. 이것도 해줄게. 얘네들은 그냥 표기에 반영되고 자음 탈락 중에 내가 밑에 하나 놓쳤네. 자, 얘네만 표기에 반영되고 쏘리. 그 다음에 히읗 탈락은 요거는 표기에 반영 안 돼요. 여기 표기에 반영되면 큰일 나지. 다만 여기서 요거 한번 우리 판단해보자. 자, 예시 한 2가지 정도 들어줄게요. 안, 은이랑 그 다음에 안, 은. 안은이랑 안. 자, 안은 같은 경우에는 아는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될 테고, 그치? 그 다음에 안는 같은 경우에는 안는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둘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결과는 어때? 음은 비교해보면 되잖아, 그치? 결과는 히읗 탈락이지. 그런데 그 원인이 달라. 히읗 탈락일 때 원인이 달라. 그거를 지금 한번 해볼 건데, 자, 요거 안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니은과 히읗이라고 하는 얘네들 우리가 자음군이라고, 그치? 자음군이 모여있다 해가지고 자음. 그런데 우리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르면, 혹은 이제 7종서법이라고 하는데, 음절 끝소리에서는 반드시 어때? 7개의 자음만 발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과 히읗은 애시당초 함께 자음 발음이 될 수 없는 애다 보니까 누가 탈락한다? 히읗이 탈락한다. 그래서 요 2번째 히읗 탈락 같은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히읗 탈락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자음군 단순화. 요게 바로 우리가 탈락 현상에서 좀 중요하게 볼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봐. 우리 이런 애 있었잖아. 이런 애. 자, 여기서 시오 탈락했어요. 탈락 안 했지. 어떻게 발음됐어? 다 C라고 한 다음에 요거 제가 이제 조건 준 건데, C가 이렇게 연음될 때는 된 소리로 발음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뒤에 뭐가 올 때는,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앞에 있는 자음군이 탈락되는 게 아니라, 그치? 뒤에 있던 자음이 어떻게 된다? 연음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그 조건 아니냐라는 거야. 그치? 안흔이라고 되는데 왜 그렇게 발음이 안 되냐라는 거지. 그 이유는 안흔이라고 하면 발음하기 힘들잖아. 발음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 히읗 자체가 공기의 이 유통이라고 하잖아. 공기의 흐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발음이 되는 애거든요. 공기가 많이 나가야 돼. 근데 우리 모음 같은 경우 별로 그런 애들이 아니야. 모음은 공기의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공기를 많이 뱉었다가 다시 공기를 적게 뱉어야 되니까 얼마나 발음하기가 불편해. 그래서 요 히읗은 옆에다 써. 요 히읗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의 탈락이야.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 현상처럼 밑에다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히읗 자체는 그러니까 동네 북이라고 생각하면 돼. 히읗 자체가 소리의 세계도 되게 약하고 공기의 양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발음하기도 힘든 애야. 그래서 웬만해서는 어떻다? 그냥 탈락시키는 게 편해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탈락 현상 중에서 원칙으로 배우는 건 자음군 단순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연음이 일어날 법한 상황에서도 어떤 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히읗 탈락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하나의 예외적인 현상인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밑에다 좀 적어둡시다. 같이. 히읗 탈락과 비교해보면 그런 의미 현상.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자음문 단수합니다. 자음문 단수. 정말 별거 없어요. 자음문 단수. 우리 아무도 이 여러 개의 자음이 발음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어렵지 않은 현상인데, 그냥 요거 하나만. 자, 앞소리가 나는 겹받침. 요게, 요 검색으로. 요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 자음문 단순화에서는 웬만해서는 앞에 있는 애들로 발음이 돼요. 웬만해서는. 앞에 있는 애들로 발음이 되더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뒷소리가 남는 겹받침 현상도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한번 끊고. 자, 이거 뭐라고요? 예외가 존재한다. 무슨 소리냐면 어떨 때는 앞에 있는 애가 남기도 하고 어떨 때는 뒤에 있는 애가 남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외적인 현상은 어떻게 처리하자?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자, 리을 기억이에요. 말지. 그래서 어감 및 자음으로 사용된 리을 기억은 얘네들 얘기하는 거지? 이거. 자,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맞지 같은 경우는 원래라면 기억으로 발음되는 게 요게 원래 원칙이라면 얘네들이 뭐라고? 얘네들이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현상은 설명이 안 되니까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자, 넓고도 똑같이 원래 리을 비읍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리을로 발음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넓고 짧다. 얘네들이 원칙인데 리을 비읍, 밥에다가 자음이 결합하는 요거. 밥에다가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을 할 때에는 비읍으로 발음이 되고 넙죽하다 넙둥그다 역시 비읍으로 발음이 되더라. 그래서 예외적인 현상들 이런 것도 존재하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깐 여기 앞으로 가서 요거 하나 얘기해준다는 거 깜빡했네. 미안해. 우리 예시 하나만 좀 적을게. 어떤 거 적을 거냐면 요거 좀 적겠어. 자, 여러분들 요거 지금 제가 요 과정을 적을 텐데 한번 맞는지 판단해봐. 요게 첫 번째야.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자, 어떤 게 맞을까? 어떤 게 맞을지 판단해. 자, 얘는 답이 있는 의문변동 현상. 어떤 게 맞을까?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냐는 거지. 그치? 거세 소리 내기. 그러니까 축약이라고 할게. 자, 축약은 여러분들 항상 먼저 일어납니다. 오케이? 한 단어 내에서 축약이 항상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렇게 구구절절 의문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꽂히다. 이런 식으로 의문변동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판단하면 안 돼? 구개음악이 일어난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구개음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유기음악,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의문변동 현상이다. 요거는 기억을 해줍시다. 한 단어 내에서는 축약이 먼저 발생하다. 그래야지 어때? 발음하기 훨씬 편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별거 없죠? 그쵸? 그 다음에 모음 탈락, 자음 탈락 같은 경우에 히읗 탈락은 우리가 못 봤던 건데 이제 모음 탈락과 자음 탈락 중에서 리을 탈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때 용어네 활용해서 다 봤던 거니까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이야. 자, 첨가입니다. 첨가에서는 자, 니은 첨가 별표 쳐주시고요. 니은 첨가. 그 다음 밑에 사이소리 현상 보이시죠? 사이소리 현상 그냥 밑줄 딱 그어줍시다. 뒤에 사이소리 현상.
니은 첨가, 그 다음에 뒤에 사이 소리 현상. 자, 니은 첨가 같은 경우 여러분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니은 첨가는. 자, 합성 명사나 이에 준할 만한 말인데, 자, 위에다가 파생어라고 좀 적어줄게요. 파생.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교육일 할 때 이 열이 접사일까 어근일까? 접사예요. 근데 어때? 되게 의미가 엄청 강하게 느껴지지. 열 자체로도 충분히 뭔가 충분히 열정이라든지 열기라든지 그런 뭔가 단어 어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을 받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야. 분명 얘는 파생어인데 파생어로 취급하기 이 접사가 뭔가 어휘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해 준할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분명 우리가 할 때는 이해 준할 말이라고 하는데 왜 이 교과서에서는 파생어라고 하지? 그냥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파생어는 아니고 정말 파생어 중에서도 일부야. 어떤 의미? 이런 것들. 분명 접사인데 어휘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돼. 그래서 되게 일부고 그냥 여러분들은 합성 명사는 그냥 100%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우리 이거 보시면 되겠죠? 자, 앞말이 뭐로 끝나? 자음으로 끝나네. 그리고 뒷말이 뭘 때? 이 모음 계열. 이 모음 계열. 자, 그럴 때 뭐가 추가가 되거라. 니은이 추가가 돼서 훨씬 더 발음을 편하게 한다. 훨씬 더 발음을 편하게 한다. 자, 이 니은 첨가가 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음절 끝소리 규칙이 뭐예요? 먼저요? 니은 첨가가 먼저 이런 것들은 구분할 필요 없어. 그런 것들은. 자, 지금 자, 찌읒시 디귿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뭐야?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지. 니은 첨가. 그랬더니 아주 강력한 현상이 무슨 현상? 비음화 현상이 일어날 만한 조건이 갖추어졌네. 그래서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니은 첨가가 비음화의 선행 조건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중간 단계로서 역할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니은 첨가를 좀 잘 알아둬야 돼. 도대체 비음화가 왜 일어나지? 니은 첨가가 돼. 니은 첨가. 자, 상례 같은 경우도 상례. 자, 봐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구분해야 돼. 삭일이야. 삭일. 그리고 일이라는 뭐야? 실질형 표소지. 그러니 연음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 연음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 동시에 아까 위에서 말한 합성 명사기 때문에 우선은 뭐가 일어난다? 우선은 삭밀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요. 먼저라고 하면 좀 몰라. 위에다 적을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그리고 앞에 끝에 자음으로 끝나고 이 모음 결이야. 니은 첨가가 벌어진 거야. 그러면서 다시 어떤 비음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따가 그 기출 한번 풀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 수능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요 단계 니네가 잘 파악하고 있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실제 형태소인지 니네 파악 가능한지 이걸 물어봐. 그래서 형태소에 대한 개념, 실질 형태소가 무엇인지 얘네들이 접사로 처리할지 말지 이런 것들은 좀 잘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니은 첨가인데 이 니은 첨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합일 맞춤법에서 바로 사이소리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소리 현상. 자, 요거 수정이라는 거 좀 지워주시고 요거를 내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수정을 한다고 해놓고 수정을 안 해야겠어. 그래서 이거 반모음 이 첨가도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그래서 반모음 이 첨가가 왜 그러냐면 여기 괴어 보이지? 그리고 발음할 때는 이제 괴여라고 발음을 한단 말이야. 괴여. 그러니까 허용이야. 지금 이렇게 제가 써준 게 허용이야. 요것도 허용. 원래는 괴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요 발음을 허용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써준 거야. 그런데 이 반모음을 쓰지 마. 반모음을 하나의 의문으로서 취급을 한다면 얘 같은 경우 의문이 하나, 둘, 셋, 네 개고 얘 같은 경우 의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첨가가 됐다고 하는 거야. 다만 역시 반모음을 의문으로 취급할 거냐 말 거냐 논란 많기 때문에 일단 패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사이소리 현상만 우리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을 기억을 하세요. 일단 얘도 뭐여야 된다? 합성 명사를 만들 때 벌어지는 거다. 자, 그리고 현상이라고 보니까 아까 우리 위에서 다 규칙 이런 것들이 뒤에 붙었었잖아. 된소리, 대기, 유기음악 이런 것들, 화, 규칙, 되기 얘네들에 비해서 걔네들에 비해서 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의적이라는 거, 수의적. 필수적이라는 게 아니야.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다.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다. 자, 이 사안 속에서 약 3가지 정도의 조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가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합성명사를 만들 때 반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자, 이것도 다 적어줄게. 자, 울림소리라는 것은 우리 자음에서는 니은, 미음, 리을, 이음과 모음 전체. 그치?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떠올라야죠.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안 울린 예사소리일 때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변하는 현상이거나 현상이다. 된 소리 되기가 아니에요. 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그래서 촛불, 원래는 어떻게 발음하면 되냐면 촛불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촛불로 발음이 된다. 비읍이 되는 소리다. 기억이 되는 소리,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 여기 이제 첫 번째 현상이고, 자, 두 번째 현상 역시 동일하게 합성 명사를 만들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일 때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자, 무슨 소리냐? 그냥 봐봐. 자, 원래는 어때? 코, 날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니은 소리가 생겼잖아요. 그치? 이것도 똑같아. 원래는 그냥 빗물이야, 빗물. 아무것도 발음이 되면 안 돼? 근데 빗물, 이런 식으로. 니은 소리가 첨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니은니입니다. 니은. 자, 합성명사를 만들 때 뒷말의 첫 소리가 이, 야, 여, 유, 유. 이게 뭐다? 이게 이 모음 계열. 이 모음 계열. 얘가 이 모음 계열. 자, 그거일 때 니은이나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자, 진일에서 진일. 이거 아까 봤던 니은 첨 가는 거 아니라고. 별개라고 그냥 봐줘야 돼. 알겠지? 그냥 별개야.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에서 그냥 니은이 덧나는 겁니다. 니은이 덧나는 거. 그 다음에 토일에서 니은이 덧나는 거. 자,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답답한 거지. 언어학자들 입장에서는. 도통 규칙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규칙이라고 할 만한 게. 규칙은 어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얘네가 조금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 얘는 지금 다른 예시들을 가지고는 또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완전 지멋대로야. 그렇다 보니까 표시를 해줘야 돼. 사이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임을 표시를 해줘야지만 이렇게 사이 현상으로, 사이소리 현상으로 발음을 해줘야겠구나를 우리가 알겠죠? 그게 바로 사이시오 표기입니다. 그래서 사이시오 표기는 사이소리 현상을 표기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사이시오 표기는 위에 나와 있는 사이소리 현상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다. 나타내기 위한. 그래서 얘도 조건들 위주로 좀 파악을 합시다. 첫 번째, 사이소리 표기. 첫 번째, 자, 합성 명사라고 했지? 합성 명사 내에서 우리말이 한 개 이상 쓰여야 돼. 그래야지만 사이시옷으로 표기를 했어. 그래야지. 두 번째, 아까 위에 있었던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돼?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사이소리 현상. 그치? 그래야지. 그리고 세 번째, 이거 가장 중요하다. 앞말에 받침이 없어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 우리는 사이시옷을 표기를 해줍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것도 규칙 아니야.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표기 방법이기 때문에 얘도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자, 일단 한번 가볼까? 자, 뒷말의 첫 소리가 되는 소리로 나는 경우인데, 자, 원래라면 나뭇가지야. 나뭇가지. 그치? 그래서 발음을 할 때도 사이소리 현상에 따르면 어떻게 발음해요? 사이소리 현상? 나뭇가지로 발음을 하는 거야. 사이소리 현상. 여기 사이소리 현상이야. 그치? 그런데 여기다가 무엇을 추가해줌으로써? 시옷을 추가해줌으로써 얘가 어떻게 발음해? 나뭇가지라고 발음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첫 번째 경우에는 둘 모두
무엇을 인정한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해줘.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나뭇가지를 해가지고 사이소리 현상의 발음은 원래부터 있었던 발음인 거니까 당연히 표준 발음이고, 그런데 이 사이소리 현상을 표기하기 위해서 시옷을 추가를 한 발음조차도 우리 뭐라고 인정해준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준다. 그래서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 나는 거는 그냥 둘 다 표준 발음이에요. 발음을 두 개 갖고 있는 거예요. 발음을 두 개. 그럼 얘는 왜 사이시옷을 넣어줬을까? 자, 여기서부터 그냥 펜 놓고 듣기만 하셔도 돼요. 자, 우리 이제 된소리 대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에는 말 받침에 이제 평파열음 해가지고 뭐 얘네들이 오고, 그 다음에 뒷말 초성에 우리 된소리 될 수 있는 것도 있지. 뭐 기역, 디귿,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비읍, 디귿, 지읒, 시옷 이런 애들. 이렇게 오면 얘네들의 영향을 이해해서, 왜냐면 얘도 파열음이고 얘네들도 파열음이라고 해줘보다. 얘 사소리잖아. 그치? 그래서 파열음이 여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얘네들이 다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거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 된소리로 발음이 날, 기억이 싼 기억으로 발음이 날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환경. 그래가지고 여기다 시어 추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도 여전히 왜 하필 시옷이냐? 라고 할 수 있어. 바로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자,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인데, 자, 우리 아까 봤듯이 사이소리 현상은 뭐라고요? 렌, 니라고. 그치? 사이소리 현상은 아렌, 니라. 그런데 시옷을 추가했어. 자, 이거 어떻게 발음돼요? 처음에 렛, 니로 발음되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자, 그런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무슨 현상? 비음화 현상.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발음된다? 아렌, 니로 발음된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후보군들이 여러 개 있는 거야. 어떤 후보군들? 그래, 그러면 된 소리를 만들어주는 시옷도 가능할 것 같고, 또 뭐도 있어? 그냥 처음부터 디귿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뭐 이런 논리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중세국어에서 요 시옷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중세국어에서 요 시옷이 관용격 조사 역할을 했거든. 뭐뭐의라고 하는 역할을 해줬어. 뭐뭐의. 그래서 이 단어를 형성할 때 봐봐. 아래의는 무슨 뜻이야? 아래의이잖아. 그치? 아래의, 아래에 있는. 자, 나무까지, 나무의 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중세국어의 전통을 존중해가지고 그냥 시옷을 첨가를 해준 겁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 그래가지고 시옷을 넣은 거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 덧나는 경우. 자, 마지막 세 번째.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자, 이거는 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자, 나뭇잎 역시 뭐인지를, 합성 명사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 자, 사이소리 현상에 따르면 어떻게 발음이 된다? 나뭇잎으로 발음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뭐를 추가함으로써? 시옷을 추가함으로써. 그치? 자, 어떻게 설명한다? 일단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데 어때요? 앞말의 끝에 자음, 그리고 뒷말이 뭐 시작해요? 이 모음으로 시작해.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데?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역시나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더라? 비음화 환경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시오 현상 같은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 영역이에요. 음운 변동 현상 영역이라기보다도 한글 맞춤법 영역이고, 충분히 학생들 우리 내신에서도 너무 강조하고, 충분히 어때? 문제로 좀 내만한 매력적인 애잖아?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어려울 거 하나 없어. 외워서 풀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건을 줄 거야. 조항을 줄 거야. 근데 그 조항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나머지 것들 보시면 역시나 두 번째, 그냥 똑같은 조건에서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말. 아까 위에서는 순 우리말, 그런 다음 밑에 예외 있죠? 이거 체크만 해둡시다. 내신에서는 이 6가지 예외를 다 외웠어야 됐어. 하지만 수능에서는 줄 겁니다. 이런 예외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한자어로 된 합성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쓰인 거다? 사이시옷이 쓰인 거다. 그런 거. 한자어로 된 합성 명사인데 사이시옷이 쓰인 예외적 현상이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음운 변동을 이제 여러분들 했고, 우리도 작년이어서 기억이 잘 날지는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싶으신 다음에 5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출문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맛 한번 봐봐. 아 이런 게 숨 기출이고 별거 없는데 라는 생각 들 거야. 별거 없는데.